자, 빈칸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 이제 빈칸은 애초에 필기 노트가 필요 없어요. 그냥 책으로 수업을 쭉 들으시면 됩니다. 책으로 수업을 좀 들으시면 되고 오늘은 포인트가 문제를 어떻게 예쁘게 푸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빈칸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포인트가 있어. 책 6페이지를 한번 펼쳐봐봐. 6페이지. 이렇게 문제가 하나 있잖아, 그치? 문제 하나 있잖아. 이 문제를 그냥 네가 빈칸을 푸는 방법에 맞춰서 마음대로 풀면 돼. 대신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길고 여유 있게 줄게. 3분 드려볼게요. 됐죠? 풀어보세요. 시작. 1분 지났습니다. 이 분 지났어요. 삼십 초 남았습니다. 이십 초 남았네요. 10초 남았습니다. 자, 가봅시다. 일단 내가 빈칸에 대해서 뭔가 깔끔하게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뭐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보자마자 답 이거 이렇게 체크하기는 쉽지 않아. 이게 수학 영역처럼 혹은 아까 뭐 우리가 현장에서 순서 삽입과 빈칸이 같이 들어가니까 순서 삽입처럼 정답부터 정해놓고 딱 이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따가 어차피 선지를 다 한번 읽어봐야 될 거니까 중간에 흐름 안 끊기기 위해서 선지에서 나온 거 구문 하나만 좀 설명을 한번 해보고 들어갈게. 됐지? 요게 워낙 많이 나오는 구문 패턴이라서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1번 선지 형광펜 표시 한번 해볼래? Not so much as. 됐죠? 이게 계속 많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옆에 내가 예문 하나 적어놨거든. 여기 not so much as가 쓰여져 있을 거야. 됐죠? 요거부터 먼저 머릿속에 하나 넣고 들어가자. 이 not so much에서 so as 있잖아. 요 so as나 as나 의미는 똑같아. 괜찮니? so as와 as는 의미가 똑같아. 뭐뭐만큼 뭐뭐한이다. 뭐뭐만큼 뭐뭐한.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럼 봐봐. 이 문장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되지 않나?
그녀는 많이 선생님은 아니야. 뭐만큼? 그녀가 시인인 것만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많이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녀가 시인인 것만큼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 다시. 그녀는 많이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녀가 시인인 것만큼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듣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봐봐. 이 여자가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선생님의 뭐 속성이 있다는 거 아예 다 부정한 거야? 그 느낌은 아니죠. 선생님으로서 속성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지. 다시, 선생님이라는 건 전면적으로 부정한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서 속성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야. 오히려 어떤 속성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인으로서의 속성이. 요거 문장의 뉘앙스 알겠니? 선생님이라는 걸 전면적으로 다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그 속성이 시인으로서의 속성만큼 크진 않아요. 요 정도의 뉘앙스라고. 그래서 not so much A as B를 우리말로 예쁘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A가 I에 틀린 것은 아니지만 A라기보다는 A가 I에 틀린 것은 아니지만 A라기보다는 B,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녀는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이게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시인이에요. 이런 뉘앙스라고. 괜찮니? 여기서도 어떤 뉘앙스? 인위적으로 고정되었다라기보다는, 이게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fluctuating, 변동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괜찮죠? 이제 그럼 1번 선지의 의미 이해 갔지? 오케이. 자, 이제 다시 지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 보세요. 빈칸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빈칸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빈칸에 대해서 제일 자주 하는 질문부터 먼저 하나 다루고 들어갑시다. 매년 빈칸 수업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선생님, 빈칸 문제를 풀 때요, 지문 처음부터 읽을까요? 빈칸 문장부터 읽을까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결론적으로만 먼저 얘기해주면 알아서 하세요입니다. 다 정해진 답변은 없어요. 빈칸부터 읽는 게 편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첫 문장부터 읽는 게 편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건 너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너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문제를 풀면서 생겨놓은 버릇 있잖아. 그 버릇이 있으면 그 버릇대로 가세요. 지금 와가지고 그걸 갑자기 고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 버릇이 없는 사람이라, 아직 아무 버릇도 들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는 처음부터 읽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저도 처음부터 읽거든요. 왜 처음부터 읽는 게 조금 더 좋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거야. 이 문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최근 기출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을 거야. 빈칸 문장에 아예 대명사가 막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 막 데이 막 이런 거. 여기서 뭐 가주어 진주어인데 그거 말고 대명사가 막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봐봐. 빈칸 문장에 있는 대명사가 뭔지를 알려면 앞문장을 또 읽어야 되는 거야. 빈칸 읽다가 앞문장 읽고 다시 빈칸 오고, 그럴 바에 저는 그냥 처음부터 읽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이유인데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잠시만. 빈칸 문장부터 읽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빈칸 문장부터 읽는 친구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할게. 빈칸 문장부터 읽는 친구들이요,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뭐? 빈칸 읽고 난 다음에 앞뒤 문장을 통해서 정답을 먼저 추론을 해본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 뭐 빈칸 다음 문장만 읽고 정답 찾아본다든가, 빈칸 다음에 however 있으니까 이것만 뒤집어서 정답 찾아야지, 뭐 이딴 짓을 해본다든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여기저기서 딴 데서 이제 영어를 배우거나 혹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자료들을 보다 보면 정말 특정한 부분만 읽고 난 다음에 문제의 정답을 찾는 이상한 신박한 기술들을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어요. 신비하고 요상한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다 사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에요. 네가 고3이라면 알 거야. 지금까지 네가 나름대로 모의고사를 쳐봤을 거 아니야. 고3 기준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적어도 6번의 모의고사는 쳐봤을 거 아니에요. 1학년 때 2번, 2학년 때 2번, 고3 돼서 3, 4번 또 2번, 6번은 쳐봤을 거 아니야. 매 모의고사 때마다 4개씩의 빈칸의 문제를 풀었었어. 총 24개의 빈칸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풀어본 거야. 너 그냥 네 양심껏 생각해봐봐. 네가 풀었던 모의고사의 24개의 빈칸 문제 중에 안정적으로 한 5문제 이상이 빈칸 문장 읽고 앞뒤만 읽었더니 답이 나오는 게 있었어? 없잖아. 근데 왜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방법론 보고 혹하는 거야?
그 유튜브에 나오는 세게 얘기할게요.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거 통하는 문제들만 가지고 왔으니까. 두 번째, 지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만 읽으면 답이 나올지 아니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 있는 인생 걸고 시험 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 빈칸 문장부터 읽는 건 좋으나 그 다음에 정답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됐죠? 어디서부터 읽는지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글은 처음부터 읽으셔야 돼. 정답 근거를 찾을 때는. 됐죠? 다시 빈칸 문장부터 읽고 들어가도 좋아. 그래도 다시 정답 근거 찾을 때는 처음부터 읽어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지문을 읽어볼 텐데 저는 제가 하는 방식대로 그냥 처음부터 읽을게요. 근데 처음부터 읽을 때 우리가 수업 때 글을 읽는 대원칙부터 마련해 놓도록 합시다. 자, 우리 글을 어떻게 읽을 거냐면 글이라는 걸요. 문장 간의 유기적인 결합이다. 라는 걸 전제로 깔고 읽어볼게요. 저한테 글 강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걸 거의 2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했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글 강좌를 듣지 않았더라도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거야.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있는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글이 될 수 있을 거야. 됐지? 그래서 조금 지문 내에 나오는 단어나 표현들이 좀 다르더라도 최대한 같은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글을 읽는데 초점을 두면서 읽어가 볼 거라고. 됐지? 같이 한번 가봅시다. 나랑 같이 머리 쓰시면 돼요. 가보자. 어렵지 않으니까.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어. 됐죠?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 대체 이제 어떤 시도들인지 보니까 음악이 뭔지를 정의 내리려고 하는 시도들이야. 됐죠? 음악을 정의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In terms of 어떤 관점에서? 구체적인 음악적 소리의 특징의 관점에서. 머릿속에 담아. 무엇을 정의 내리려고 했다고요? 음악을요. 어떤 관점에서 정의 내리려고 한 거야? 소리의 특징의 관점에서 음악을 정의 내리려고 한 거야. 소리의 특징의 관점에서 음악을 정의내려고 한 거야. 간다. 유명한 19세기의 비평가인 에드워드 한슬릭이라는 사람은 regarded, 여겼는데요. 측정 가능한 톤이라는 걸 여겼습니다. 뭘로요? 주요하고 본질적인 모든 음악의 조건으로 여겼어요. 얘들아, 첫 문장이랑 붙일 수 있겠니? 두 번째 문장에서 음악적 소리의 특징을 정의 내렸어요. 납득돼? 음악적 소리를 뭐라고 정의 내린 거야? 그렇지, 측정 가능한 톤이라고. 에드워드 한슬릭이라는 사람은요. 음악의 필수적인 조건은 측정 가능한 톤이야. 즉 음악적 소리는 측정 가능해야 돼 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괜찮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붙여 읽을 수 있을까요?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받아들이면서 넘어만 가보도록 하세요. 다음 계속 가보겠습니다. 음악의 소리라는 건 그 사람이 말하길, 그래서 그 사람 누구겠니? 한슬릭. 이 음악의 소리는요, distinguished from, 자연의 소리와 구별될 수 있어요. 어떤 사실에 의해서 구별될 수 있냐면, 걔네가, 여기서 걔네는 누구요? 음악적 소리요. 됐잖아. 야, 생각을 조금만 해볼래? 그냥 머리로 기억만 해. 머리로 기억하는 건 되게 빠르니까. 얘들아, 여기에는 에드워드 한슬릭은 음악적 소리를 어떻게 정의했죠? 측정 가능하다라고 정의했어요. 이 사람 똑같은 얘기 할 거야. 그걸 이렇게 했어. 음악의 소리는 포함합니다. 고정된 피치의 사용을 포함해요. 얘들아, 이렇게 내가 표시해놓고 보니까 이거랑 측정 가능하다랑 같은 말인 거 알겠니? 아니, 생각을 조금만 상식적으로 해봐도 아시겠지만 애초에 뭔가를 고정을 시켜놔야 측정을 할 수 있죠. 이게 음악이래요. 이게 음악. Whereas 반면에 virtually all natural sound, 사실상 모든 자연의 소리는요, 끊임없이 변동하는 frequency, 주파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래요. 됐죠? 조금만 확장을 시켜볼까, 생각을? 끊임없이 변동해. 지문의 말로 얘기해봐봐. 고정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된 거야. 고정이 안 돼 있고 변동해. 측정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거야. 이게 자연. 음악은 측정 가능한 것. 어렵지 않지? 다음 계속 갑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20세기의 작가들이 한슬릭처럼 가정을 했어요. 이 사람 누구였는지 기억나니? 앞에서 봤던 이놈이잖아. 그치? 그럼 얘들과 가정이 같으면 얘들도 음악의 소리를 정의를 내렸겠네. 확인해보니까 뭐라고 가정했어? 오케이. 고정된 피치가
음악에 있어서의 defining feature, 결정적인 특징이래요. 됐잖아. 이 지문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 알겠어요? 음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측정 가능한 소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소리? 고정된 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납득됐니? 다음 갑니다. Now, 이제는 it is true, 진실입니다. 뭐가? 전 세계 음악 문화의 대다수에게 있어서 피치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빈칸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말 그대로 이 지문에 등장한 피치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지문에 등장한 피치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를 물어보고 있다고. 그지? 우리가 읽었던 걸 바탕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이 지문에 등장한 피치의 특징은 뭐예요? 그렇지, 고정된 것이에요. 됐잖아. 하나 더 가볼게. 이 지문에서 고정된 거라는 것과 사실상 같은 말이지만 표현을 바꿔서 쓴 것도 있어서 뭐 있었니? 측정 가능한 것이야. 이것도 고정됐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됐죠? 그럼 지금 이 지문에 등장한 피치의 특징은 고정되어 있다. 또 측정 가능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괜찮아? 오케이. 뒤에 더 읽어볼게요. 선생님 답 나왔는데 왜 읽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네가 시험장 들어가 보면 알잖아. 글 이해가 쓰니까 용기 있게 그만 끝. 빈칸에서 그딴 짓 할 수 있어? 못 하잖아. 실전에서 하지도 못할 거 문제 풀이할 때 하지 마. 그냥 끝까지 읽을게. 갑니다. However, 그러나 이것은 음악에 대한 generalization, 일반화이며 음악에 대한 definition, 정의는 아니에요. For, 왜냐하면 it is easy, 쉽거든요. counter example, 발레를 제시하기가 쉽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예시 나왔어. 그럼 지금 뒤에 나오는 예시인 일본 음악 예는요. 빈칸에 해당하는 사례일까? 빈칸에 대한 counter example, 발레일까? 발레겠죠. 빈칸에 대한 발레일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에 들어가는 사례를 반대로 생각하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또 나오겠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읽어볼게요. 일본의 사쿠하치 음악과 한국의 산조 음악은요. 보세요. fluctuate constantly. 꾸준히 피치 근처를 변동해요. 그럼 빈칸에 어떤 말 들어가면 돼? 변동한다는 말에 반대말을 넣으면 돼요. 변동의 반대말. 변동의 반대말. 변동하지 않는다를 넣으면 된다고. 가만히 보니까 뭐랑 같은 말이야? 고정되어 있다는 같은 말이야. 끝.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지문에 들어가야 될 말은 다 나왔습니다. 뭐냐면 피치가 어때야 된다는 거야?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또 고정되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측정 가능하다라고요. 납득됐어? 그럼 선지에서 그거 찾으면 돼. 고정되어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측정 가능하다. 이거 찾으면 된다고. 여기까지는 왔니? 여기까지는 왔어? 오케이. 얘들아. 여기서 잠시 스탑. 자, 뭘 해주시냐면 책 제일 위에 보면 네모 항목이 3개가 있을 거예요. 부처 읽기, 빈칸 해석, 선지 분석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을 거야. 자, 그 중에 저랑 같이 글을 읽었던 걸 기준으로 네가 아까 글을 읽으면서 했던 사고랑 비교를 해가지고 네가 이 수준으로 부처 읽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보세요. 핵심은 이겁니다. 너한테 3분을 내가 줬을 때 이 지문 읽을 때 측정 가능하다는 말과 고정되어 있다는 말을 같은 말로 붙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해보세요. 그게 안 되어 있었다면 과감하게 붙여 읽기에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너 이 지문에서 핵심 정보를 놓친 거예요. 그거. 됐지? 이 수업은 이렇게 클리닉으로 잡아가는 걸 거야. 모든 지문에 있어가지고 네가 어떤 부분의 정보를 놓치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잡아가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조금 이제 정답 찾기 전에 여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빈칸이라는 게요. 굉장히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아까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했던 순서 삽입처럼 기계적으로 딱딱 답이 나오는 영역이 아니라고. 이거 하려면요. 독해 능력도 갖춰져 있어야 되고요. 선지를 바라보는 어휘를 바라보는 시선도 있어야 되고요. 구문도 어느 정도 처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한 소위 얘기하는 스킬이나 요령도 좀 어느 정도 있어요. 다 갖춰져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 특정 문제에 대해서 미스가 나왔을 때, 여기서 미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문제를 틀렸을 때도 물론이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 선지가 깔끔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치려면요. 네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수업은 거기에 초반에 계속 방점을 둘 거라고. 자, 이 지문을 읽을 때 네가 제일 핵심적으로 했어야 될 작업이 이거라고. 다시
고정돼 있다와 measurable이 같은 말이라는 걸 붙여 읽을 수 있었어야 돼. 그거 안 돼 있었으면 붙여 읽기 체크를 하시라니까. 됐지? 오케이. 자, 이제 선지로 한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은 뭐냐면 고정되어 있다. 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측정 가능하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자, 이제 1번 선지의 OX를 나랑 같이 판단해보자고. 가보자. 나소머치 A, B다. 고정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변동해요. OX? 틀렸죠. 이건 아예 지문의 내용이랑 반대잖아. 그지? 탈락이야. 변동하는 거 아니야, 음악은. 됐죠? 피치는 그런 거 아니었다고. 2번 한번 가볼까? 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묻자. 피치는 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뭘 수도 있는 거야? 측정 가능할 수도 있는 거야. 확인 한번 해볼까? 요 뒤에 있는 말 읽어보세요. organized 무슨 뜻이죠? 정돈되어 있다는 거죠. 일련의 구별된 스텝으로 정돈되어 있다. 이제 느낌 오니? 딱딱 구별해서 정돈해놨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측정 가능한 거예요. 아, 2번이 정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선생님 저는 정답을 맞췄어요 라고 으쓱거릴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문제에 정답 맞춘 친구들도 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가만히 생각 한번 해봐봐. 대다수가 이거 2번 선지를 봤을 때 이랬을걸? 여기까지는 너무 예쁘게 이해가 됐거든? 뒤쪽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순간 좀 당황하지 않았어? 픽스트까지는 좋은데 뒤가 너무 이게 뭐지? 싶었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선지 3, 4, 5번까지 다 보고 한참 고민하다가 나머지가 너무 답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2번 정답 체크하자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내 말 맞죠?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빈칸 문제를 풀 때마다 맨날 선지 2개 남겨놓고 고민하는 겁니다. 얘를 처리를 못하니까. 이게 제가 첫 문장부터 읽으라고 하는 두 번째 큰 이유예요. 뭐냐면 지문 봐봐. 만약에 이 지문을 빈칸부터 읽고 더 들어가잖아. 피치의 특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피치의 특징으로 fixed, 피치의 특징으로 fixed 이거밖에 선지에 보이질 않아요. measurable 절대로 이게 정답의 근거로 안 보입니다. 피치에만 집중해서 보면. 이게 왜 그러느냐? 잘 생각 한번 해봐봐. 우리가 보는 수능에 출제되는 빈칸 지문이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를 생각 한번 해보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지를 생각해봐. 야, 이거 영미권에 있는 어떤 작가가 쓴 글일 거야. 수능에 나오는 모든 글들은 교수님들이 쓰는 글이 아닙니다. 영미권에 있는 작가가 쓴 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영미권에 있는 작가가 이 글을 쓰면서 자, 내가 지금부터 쓰는 이 글은 냄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빈칸 문제로 수능에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빈칸이 뚫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내가 글을 써야지? 라고 하겠니?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글 안 쓸 거 아니야. 이 글은 필자가 어떻게 쓴 글이냐면 위에서부터 그냥 차례대로 쌓아와서 쓴 글이에요. 그리고 그 일부에다가 빈칸을 뚫어서 문제를 낸 거고요. 그럼 보세요. 당연히 이 빈칸에 도달하기 위한 사고의 과정은 앞에서부터 쌓아와야 되는 게 맞아. 납득돼? 근데 빈칸에만 집중하잖아요. 앞에서부터 사고를 안 쌓아와요. 피치만 눈에 보인다고. 이게 빈칸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큰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픽스드만 보고 난리 안 치려면 처음부터 읽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그래서 아직 특별한 버릇 안 들어있는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읽으세요. 이게 훨씬 더 나아. 혹은 빈칸 문장부터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읽어야 되겠어요 싶은 사람이라도 정답의 근거는 무조건 처음부터 찾는 거 연습하셔야 돼. 됐지? 자, 나머지 오답 선지 한번 가볼까요? 3번 가볼게요. 거의 여겨지지 않아. 중요한 작곡의 요소로 여겨지지 않아. 이게 뭔 소리야? 모르겠지. 개소리라서 그래요. 아니 이거 지문에 나온 적이 없는 그냥 개소리예요.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피치의 특징은 뭐야? 조정식은 키가 작아.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지문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4번 한번 가볼게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고요. 따라서 뭐예요? 측정 불가능. 왜 틀렸는지 알겠어? 지문이랑 반대말이잖아. 측정 가능해야지 오히려. 5번도 한번 가볼까? 피치는 vehicle, 수단이에요.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뭔 소리예요? 그냥 지문에 언급된 적 없는 쌉소리죠 뭐. 됐잖아. 잘 봐. 평가원에서 나오는 빈칸 문제의 오답 패턴은 이게 다예요.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열하거나 아예 지문과 반대말을 나열하거나.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되게 특수한 경우 아니면요. 빈칸에서 오답 선지를 분석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왜 오답인데요? 지문이랑 반대말이니까요. 이게 왜 오답인데요? 지문에 산 적도 없는 말이니까요. 이걸 왜 분석하고 있냐고. 정답을 정확하게 찾는데 훨씬 더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오늘은 그 연습을 좀 할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오답 하나만 좀 분석을 해볼게. 이거 좀 유의미해서 그렇거든. 이 문제가 수능 현장 정답률 기준 45%짜리 문제예요. 그게 좀 꽤나 적당히 어려웠던 빈칸입니다. 3, 4, 5번 오답은 애들이 잘 안 골라요. 이거 뭐 오답 고른 비율 보면 뭐 11%, 9%, 8% 막 이래요. 근데 1번 오답 선지를 고른 애들이 전국 27%가 나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그치? 1번 왜 그렇게 골랐을까? 1번 왜 그렇게 골랐을까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이게 빈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포인트 관리하는 겁니다. 다시 글로 돌아가 볼게요. 글 내용 기억나니? 요 빈칸 앞까지의 내용 뭐였지? 피치는 고정된 거야? 측정 가능한 거야? 라는 얘기야. 빈칸 뒤쪽 내용이 뭐지? 아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동하는 것도 있어. 이렇게 글이 끝난 거라고. 내가 물어보자.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1. 피치는 고정된 것이야. 2. 모든 피치가 다 고정된 것만은 아니야.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잖아, 이 글의 주제는. 피치는 고정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2번이잖아. 봐보세요. 아이고, 왜 이래. 1번 선지가 그 주제예요. 보세요. 피치는 고정되어 있는 속성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변동할 수도 있는 거라고. 봐. 글의 주제라고 이게. 그래서 애들 1번 고른 거예요. 특별히 주제라고 의식을 해서 1번을 고른 게 아니라 지문이 전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뉘앙스가 1번에 가까우니까 1번으로 쏠리는 거라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빈칸 문제의 주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빈칸은요, 주제 찾기 문제가 아니에요. 주제 찾기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니, 애초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네가 주제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교수님들이 너무 궁금해. 아니, 그럼 주제 문제를 내지. 미쳤다고 빈칸 문제를 내겠어? 빈칸은 그게 아니고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아야 된다고요. 이 지문으로 얘기를 해볼까? 이 지문에서 평가원 교수님들이 궁금한 건 주제를 어떻게 찾을래가 아니야. 지금까지 언급된 피치의 특징이 뭔지 알겠니? 뒤에 있는 사례와 반대되는 피치의 특징이 뭔지 알겠어? 이거라고. 근데 왜 음악의 전반적인 특징을 왜 다 찾고 있냐고. 그거 아니라니까. 딱 빈칸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찾아줘야 돼. 이걸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서 도식화시켜볼게. 머릿속에 박으려고 사례를 드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되게 유행했던 문제인데 빈칸 문제 하나 내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머릿속으로 푸시면 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1은 11, 2는 22, 3은 33이야. 그래서 11은 빈칸이야. 정답은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야. 빈칸이잖아, 빈칸. 이렇게 문제를 내면 우리의 사고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안에서 전체적인 규칙성을 찾아내요. 딱 보니까 숫자가 2번씩 반복되는 것 같아. 그래서 1, 1, 1, 1을 할래. 이게 보통 확통 선택자들이 많이 하는 사고. 됐죠? 조금 더 복잡하게 사고하는 미적 선택자들 혹은 기하 선택자들 이렇게 합니다. 좌변에 11을 곱하니까 되네. 11에다가도 11을 곱해볼까? 121. 집에서 계산해 왔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둘 다 논리적으로 타당해. 둘 다 논리적으로 타당해. 아무 하자가 없어.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얘는 수능에서는 둘 다 정답이 될 수 없는 선지들이야. 왜? 생각해봐. 1번에 1111 적어놓고 2번에 121 적어놓고 문제를 내잖아. 둘 중에 뭔가 하나를 정답으로 선택을 한 친구는 나머지 하나가 정답일 때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절대로 납득할 수가 없다니까. 내 말이 납득이 잘 안 돼? 내가 있잖아, 극단적으로 불행한 걸 사례로 한번 들어볼게. 가볍게 한번 들어봐. 말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봐봐. 너 말고 어떤 학생이, 어떤 갑돌이라는 애가 수능 시험장 들어갔어. 근데 이 새끼가 이제 그날 막 컨디션이 똥망이었던 거야. 아침에 토사광란을 일으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시험장 딱 갔는데 국어 시간에 너무 집중도 안 되고 막 긴장도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 비문학 지문 2개를 못 읽었어요. 그거 난리모로 문제를 푼 거죠. 최종적으로 채점을 해보니까 국어가 3등급이 나왔어요. 멘탈 잡고 어떻게든 수학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수학을 막 열심히 풀었어요.
시간 내에 문제 다 풀고 검토까지 다 했어요. 한 7분 남겨놓고 마킹 들어갔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 수학은. 그렇지? 마킹을 딱 했는데 어머나 21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를 마킹하는데 잠깐만, 나는 21번 객관식 문제 마킹해야 되는데 갑자기 22번 주관식 문제가 나오는 거야. 시발, 어딘가에 밀어 쓴 거예요. 됐죠? 시계를 딱 봤는데 2분 남았어. OMR 카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좋됐다 싶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성적이 6등급이 나왔어요. 됐죠? 자, 이렇게 멘탈 완전 다 멘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어를 풀었어요. 제대로 풀릴 리가 없죠. 근데 이거 영어 시험 문제에서 34번 빈칸 문제로 3점짜리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됐지? 이 문제를 내가 1111, 갑돌이가 1111로 체크를 했어요. 됐지? 갑돌이가 이 문제를 맞추면 82점인 겁니다. 됐죠? 틀리면 몇 점인 거예요? 79점인 거예요. 2등급과 3등급의 경계에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탐구는 나름대로 선방해서 봤어요. 이 2등급으로 끝냈습니다. 쌤, 한국사는요? 아니, 그건 좀 약간 올림픽 정신으로 보면 되는 과목이니까 빼고. 자, 이렇게 해서 수능을 마무리 지은 거야. 지금 상황 알겠죠? 이 친구가 정시로 원서를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본 대학을 갈 수 있을 확률은 없어요. 너 이름 모르는 대학 가야 돼요. 아니, 3, 6으로 어딜 갈 거야? 근데 얘가 있잖아. 내가 뭐 조세 입시를 잘 모르긴 합니다만 갑돌이가 서강대에 수시를 써놨다고 칩시다. 근데 얘가 쓴 수시 전형이 두 과목의 등급 합이 4 이내 이면 합격이 가능한 수시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요 문제 맞춰서 82점이잖아? 서강대 쌉 가능. 됐죠? 근데 요 문제 틀려서 79점 3등급이잖아? 서강대는 무슨 서강대야? 강대 무시험 전형도 못 가요. 됐죠?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3등급 나오면 러셀 그린반 가야 돼요. 생각해봐라. 서강대냐 러셀 그린반이냐가 이 문제 하나로 결정돼. 됐어? 들어봐. 얘가 1번을 답으로 체크했었단 말이야. 근데 평가원에서 정답이 2번이라고 딱 발표를 해버린 거야. 어이, 네가 갑돌이야. 그냥 가만히 있겠니? 절대로요. 얘 평소에 문제집 풀 때 같으면 이렇게 나와도 에이씨박 하고 넘어가요 그냥. 수능에서는 안 된다니까. 인생 걸려있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 이의제기 무조건 해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치는 시험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의제기 신청을 받고 정정기간을 겪는 시험입니다.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전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을 다 설득시킬 수 있도록 답을 내야 된다는 거거든. 야, 갑돌이가 이의제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에이, 갑돌 학생 왜 그래요? 보세요. 좌변에 11을 곱하면 우변이잖아. 11에 11 곱하면 121. 정답 2번이에요. 라고 하면 과연 갑돌이가 납득을 할까요? 미친 거 아니에요? 100% 소송까지 걸겠죠. 그치? 이게 수능이라니까. 그래서 둘 다 답이 안 된다니까. 선생님, 그럼 문제 어떻게 내야 돼요? 잘 들어봐. 이게 평가원이 문제를 내는 방식이에요. 똑같은 문제를 냈다. 자, 주제 찾기 아니라니까. 왜 1111과 121에서 내가 자꾸 머뭇거리냐면 전체가 주는 흐름과 주제를 찾으려고 해서 그래요. 주제를. 규칙성을. 아니라니까. 찾아야 될 정보에만 집중해봐. 자, 11과 같은 걸 찾으라고 했잖아. 지문을 잘 봐봐. 11과 같은 값이 어느 줄에 주어져 있지 않아? 몇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에. 11은 뭐와 같대? 1. 그래서 정답이 1이라고. 그리고 난 다음 평가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3번 문제 정답은 1입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이 제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규칙성? 왜? 그냥 10이랑 같은 거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데? 눈 없으심? 라고 얘기했어. 네가 갑돌이면 어떡할래? 뭘 어쩌긴 엄마한테 카드 받아서 러셀 그린반 등록해야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극단적인 사례를 든 거거든? 이게 빈칸이야. 끝. 이게 빈칸이야. 야, 규칙성 찾지 마. 관심 없다니까?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만 찾고 끝내. 아니, 이게 더 간단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고, 빈칸은. 그래서 제가 챕터 1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빈칸은 찾아야 될 정보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오늘 끊임없이 그 훈련하면서 네 멘탈을 조금 털어볼 거야. 오케이?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 딴 거 생각하지 마. 찾아야 될 정보에 집중하는 거야. 찾아야 될 정보에 집중하는 거. 그것만 염두에 두고 문제 푸는 거예요. 찾아야 될 정보에 집중하는 거. 조금 간단한 문제니까 2분 30초 한번 드려볼게요. 푸세요. 시작.
1분 지났습니다. 이 분 지났습니다. (2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가볼게. 이 농담으로라도 지문 내용이 어렵다는 얘기는 못하겠죠, 그죠? 그지? 그러니까 뭐 글이 얼마나 완벽하게 해석되느냐 이걸 떠나서 지문 내용이 대충 뭔지는 알겠잖아, 그치? 벨기에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왕이 죽었지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는데 사람들끼리 막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사람들은 어쩌기 딱 좋은데 이런 나쁜 소식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이런 내용의 글이잖아. 완벽하게 읽었어. 완벽하게 읽었어. 그래놓고 이제 너네가 잘 들어봐봐. 이거 문제를 푸는데 1번 선지를 정답으로 체크를 했거나 혹은 1번 선지에서 잠시라도 정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머뭇거렸던 사람이라면 다 또 이 짓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이 짓 하고 있었던 거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글이 주는 인상이 사람들은 자꾸 뭔가 사건을 잊어. 있었던 사건을 부정하려고 해. 이거 관련한 내용을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나마 제일 가까운 단어가 편견이 있네 이게 보이는 거라고. 똑같은 거야. 글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요, 전체 흐름 보고 판단한 거라니까. 그거 하지 마. 빈칸은 뭐?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는 거라니까. 아니 너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오답률이 제일 높은 선지가 1번이에요 20%가 골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 애들이 이 선지를 왜 골랐을까 계속 그것만 고민하는 사람이 이 결론 나오는 거라고. 주제 찾으면 안 돼. 자, 잘 봐.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빈칸 문제보다 좀 짜증나.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는 뭐 물어보는지 알겠거든. 피치가 뭔지 물어봤잖아. 피치 얘기 있어. 고정됐다. 피치 얘기 있어. 고정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정됐다가 보여. 근데 얘는 도대체 좀 약간 뭘 묻는 건지도 좀 애매하고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말도 안 보이고 이런 느낌, 좀 붕 뜬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정보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써먹을 수 있는 팁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선지를 한번 쓱 봐봐. 바이어스도 무슨 뜻이죠? 편견이 있는, 불법적인, 반복적인, 일시적인, 합리적인. 문법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거 5개 다 무슨 사니? 이거 품사가 무슨 사요? 형용사요. 들으세요. 수능형 문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빈칸 문제에서 선지를요, 품사를 일치시켜서 줘요. 이건 수능에서만 있는 패턴입니다. 이 탭스 문제만 가더라도요, 이렇게 선지 일치 안 시켜줍니다. 막 부사도 쓰고 막 섞어가지고 문법적인 걸로 네가 맞춰서 가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빈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 선지 활용해. 잘 보세요. 형용사야. 물어볼게. 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면 무슨 역할 해야 될 것 같니? 그렇지. 뭘 수식해야 돼요? 소셜 쉐어링을. 됐잖아. 이제 이 지문 빈칸에서 물어보고 있는 정보, 요구하는 정보가 뭔지 알겠어? 어떤 소셜 쉐어링인지를 묻고 있는 거잖아. 그치? 나쁜 소식에 대해서 어떤 소셜 쉐어링을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괜찮니?
나쁜 소식에 대해서 어떤 소셜 쉐어링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라고. 아니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거잖아요 지금. 11은 뭐니? 어떤 소셜 쉐어링이니? 딱 이거 묻는 거라고. 그 소셜 쉐어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찾으면 정답 나올 거야. 납득됐어?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제가 문제 푸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빠르게 갑시다. 이 두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던 벨기에 왕인 이 사람의 죽음을 1993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샘플의 벨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데이터가 드러냈는데요. 잘 보세요. 왕의 죽음에 대한 그 뉴스가 소셜 쉐어드 됐거든. 수식어 나와있죠. 어떻게 쉐어드 됐대? 와이드하게. 소셜 쉐어링을 어떻게 했다고요? 폭넓게. 어이, 어려워 이게? 같은 패턴이잖아. 아, 패턴 같잖아요. 폭넓게 소셜 쉐어드 했대. 계속 갑시다. 그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서서히 사회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정서적 사건에 대한 집단의 기억을 만들어냈대. 소셜리 쉐어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수식어는 없습니다. 계속 갑시다. 동시에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기억을 강화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환경에서의 기억을 강화했어요. 그 속에서 그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이 플래시버브 메모리라는 효과로 알려져 있어요. 됐죠? 다음 문장 봐봐. 얘들아, 소셜 쉐어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말이 나와 있어. 눈치챘니? 사건이 어떻게 소셜리 쉐어드 될수록 더 많이 쉐어링 될수록. 그치? 소셜 쉐어링을 더 많이 할수록 그것이 더 많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고정돼요. 소셜 쉐어링을 어떻게 할수록? 더 많이 할수록 더 많이 고정돼요. 괜찮니? 그 다음 갑니다. 소셜 쉐어링은 이런 방식으로 help, 도움을 주거든요. 몇몇 자연스러운 경향성을 상쇄하도록. 어떤 경향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을요. 자연스럽게 보자면 사람들은요,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들을 잇도록 driven, 이끌려가거든. 따라서 someone who just heard a piece of bad news, 나쁜 소식을 이제 막 들은 사람들은요, 최초에는 일어났던 일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끝. 지문에 등장했던 정보는 소셜 쉐어링을 어떻게 한다? 더 넓게, 더 많이. 이게 다라고. 봐. 주제 찾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제 느낌 와요? 소셜 쉐어링을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봤잖아. 이거 두 개가 다라고. 납득됐니? 판단해. 뭘 판단하냐면 네가 뭘 못했었는지. 100% 장단컨대 이 문제 풀 때 요 정보 못 찾아내고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은 빈칸 문장을 제대로 분석을 안 한 거예요. 뭘 물어보는지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 들어간 거라고. 그 문제가 틀린 거지. 그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죠. 잘 들어봐봐. 이제 정해봅시다.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은 넓게, 더 많이야. 넓게, 더 많이, 넓게, 더 많이. 됐어? 선지에서 그거 관련한 답만 찾아봐. 넓게, 더 많이, 넓게, 더 많이, 넓게, 더 많이. 넓게, 더 많이, 넓게, 더 많이. 보여? 몇 번 나와요? 3번이요. 반복적으로. 됐잖아. 이렇게 보면 문제가 되게 쉽다니까요. 이렇게 보면. 됐지? 오케이. 이쯤에서 제가 이제 빈칸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두 번째 동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빈칸 문장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정보 찾을 때 있잖아. 제발 부탁이니까 지문 읽고 이거 찾아야 되는 선지로 바로 가지 마. 쭉 읽고 이거 찾아야 되는 선지로 가잖아. 다 헷갈려요. 지문을 읽었을 때 지문에 나와 있던 내용이 있으면 기억에 간섭이 일어나거든. 방금 전에 읽었던 지문에서 쭉 읽고 난 다음에 바로 선지로 딱 들어가 버리면 뭔가 잊었다는 내용이 계속 떠오르니까 이게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무조건 어떻게? 답부터 정해놓고 선지로 가. 마치 주관식 시험 문제 푸는 것처럼 답부터 정해놓고 선지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더 많이, 더 넓게라는 말을 골라놓고 들어가잖아요. 레퍼터티브만 답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 마찬가지예요. 11은 1이다를 골라놓고 들어가잖아요. 선지가 헷갈릴 게 없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 요게 두 번째 덕목이다. 됐지? 요걸 이제 또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봐봐 얘들아. 한 문제만 더 풀고 좀 쉴 건데 우리가 지금 요번 주에 봐야 될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첫 문장의 빈칸에 뚫려 있는 경우들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첫 문장에만 빈칸이 뚫려 있는 경우들만 앞으로 빼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이걸로 한번 봐봐. 이 똑같은 유형의 문제 있잖아. 1은 11 요 문제. 요 문제를 문제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썼다라고 한번 해볼래? 11이 뭐니? 라고 물어봐 놓고 그 다음 문장에서 1이 11이야. 2가 22야. 3이 33이고 말이야. 라고 문제를 냈다라고 쳐봅시다. 야, 딱 봐도 이렇게 왼쪽처럼 문제를 냈을 경우보다 이 경우가 훨씬 더 쉽죠. 찾아야 될 정보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첫 문장 빈칸을 내놓은 이유가 이겁니다. 됐죠? 찾아야 할 정보에만 집중해서 문제 푸는 거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제 찾는 거 아니거든요.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 찾아야 되거든요. 그거 연습시키는 거야. 이번 주는 그 태도만 확실하게 익혀가는 겁니다. 자, 찾아야 할 정보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는데 다시 한번 그냥 선지로 바로 덤비지 않습니다. 답 정해놓고 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지? 문제 간단하거든? 2분 드릴게요. 푸세요. 시작. 일 분 지났습니다. 삼십 초 남았어요. 이십 초 남았습니다. 십 초 남았어요. 오케이. 같이 가봅시다. 조금 그 느낌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 정도 시간 들이면서 문제를 풀라라고 얘기를 하면요.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75점 정도 넘어가는 학생들 같으면 시간이 모자라진 않아요. 뭐 빠듯하고 뭐 이런 경우는 있더라도 시간이 모자라진 않습니다. 그제? 내가 문항에 따라서 시간 주는 거 좀 조절을 할 거거든. 그래서 결론 문제 안 풀어오는 겁니다. 수업 중에 푸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게 있지. 선생님 저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지문 읽는 게 좀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앞에 챕터 보면서 단어만 조금 외워오세요. 일주일에 한 12문제 정도 미리 단어 외워오시면 충분할 거야. 오케이? 단어만 외워오는 거고 나머지 문제는 풀고 오는 거 아닙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이거 보였어? Not so much as. 네, 그래서 아까 구문 설명하고 들어간 거야. 이거 뭐지? 뭐뭐라기보다는.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거라기보다는 B이다. 뭐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이제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에 집중?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에 집중. 가봅시다. One unspoken truth about creativity. 창의력에 대한 말해지지 않은 진실 한 가지. It. 그건 재능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여기서 그것이 뭐겠니? 설마 진실이겠어? 진실은 재능에 관한 것. 이게 말이 되니? 이게 뭐예요 이거? 창의력이에요. 됐어요? 창의력은 재능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it 뭐라고? 창의력은 빈칸에 관한 것이야. 됐어? 아, 빈칸에서 묻고 있는 거 이거네. 야, creativity, 창의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에 대한 거야? 다만 재능이라는 거 말고 말이야. 그거 말고 뭐에 대한 거야? 이거 묻고 있는 거라고.
괜찮니? 창의력이라는 게 재능 말고 뭐에 대한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 네가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집중을 제대로 했었는지 판단 한번 해보시라고. 됐어? 괜찮아? 빈칸 문장 제대로 맞는지 한번 봐봐. 자, 그 다음에 붙여 읽는 건데 뭘 파악하시면 되냐면 내가 지문들 쭉 읽어갈 때 있잖아요. 이 정보들을 네가 문제 풀 때 놓쳤었잖아. 그럼 붙여 읽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정답 근거 들어갑니다. 이제 효과가 있는 몇 개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얘들아 물어보자. 뭔가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들.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니? 창의력이죠. 크리에이티비티죠. 오케이, 좋습니다. 됐지? 창의력을 찾기 위해서는 오케이, need to try a lot. 많은 시도를 해봐야 된대요. 그러면 창의력은 뭐에 대한 거야? 많이 시도하는 것에 대한 얘기야. 됐죠? 그건 순수한 숫자 게임이야. 다음 됐니? 다음 계속 갑니다. 지니어스, 천재. 지문의 말이랑 붙여봐. 천재, 어떤 사람이에요? 창의적인 사람들. 선생님, 천재가 왜 창의적인 사람들입니까? 엄마랑 얘기 한번 해봐. 이건 뭐 상식이잖아요. 창의력, 어때요? 아하, don't necessarily, 부정어 잘 봐. 반드시 have a higher success rate. 반드시 더 높은 성공률을 가지는 거 아니야. 창의력은 높은 성공률과 관련 없대요. 물어볼게요. 5번 체크 왜 하고 있어 근데? 아니 성공률이랑 상관없다니까. 근데 그 성공 어치브먼트를 왜 고르냐고. 이게 오답률 1위 선지 5번이. 이걸 왜 고른 거야? 지문 못 붙여서 그래요. 제대로 읽질 않는다니까. 다음 가보자. they, 누구죠? 천재들, 창의력 가진 존재들. 얘들 어떡한데? do more, 더 많은 걸 하네요. 창의력은 더 많이 하는 거래. they, 천재들 뭐 한다고요? do a range of different things. 여러 범위의 다른 것들을 한대요. 다른 것들을 여러 개 한대요. 그냥 많이 한다는 의미인 것 같네. they, 천재들 뭐 하는데? 성공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해요. 점점 성취는 아니라는 거 알겠죠? 실패도 많이 해야 돼요. 됐죠? 또 that goes for, 그건 팀과 회사 둘 다에 적용돼요. 다음 문장. It's impossible to generate a lot of good idea. good idea가 뭔지 알겠어? 좋은 아이디어. 이게 뭐예요? 창의력이죠. 많은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블라블라 없이는. 즉 뒤에 게 있어야 창의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 창의력 만들려면 뭐 해야 된대요? 많은 나쁜 아이디어도 만들어내야 된대요. 됐어? 창의력에 관한 것은 뭐냐면 at the outset, 출발 시에는 you can't tell, 네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뭐가 성공하고 뭐가 실패할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묻자. 어떤 아이디어가 성공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실패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많이 다 시도해야 된다고요. 그치? 끝. 얘들아 묻자.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창의력은 뭐예요? 답 정해보세요. 창의력은 뭐예요?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창의력은? 많이 해보는 거. 됐어? 선지에 들어가야 될 말은 많이 하는 거야. 많이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많이 하는 거. 납득됐어? 얘들아,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걸 못 잡아냈으면 붙여읽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니까. 많이 하는 거야. 많이 하는 거. 됐어? 선지에서 답 골라보세요. 많이 하는 것. 그냥 하나밖에 없죠. 몇 번? 4번. 이게 웃긴다니까. 그냥 여기에 있는 단어만 딱 보면서 productivity,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친구들한테 이게 많이 하는 거랑 연결되는 개념은 아니야. 그냥 보면. 생산성은 보통 뭐죠? 뭔가 속도, 효율 이런 거랑 관련된 개념이거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답을 정해놓고 그냥 많이 하는 걸 골라야지, 많다라는 걸 골라야지라고 보잖아. 그럼 쟤밖에 답이 안 보여요. 이것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빈칸은 정말 그 작은 심리적인 차이가 정답을 가릅니다. 선지를 보고 판단하면 늦어요. 프로덕티비티를 보고 나면 많다가 안 보인다니까. 근데 많다를 결정해놓고 프로덕티비티를 보잖아. 많다로 보여요. 이게 웃긴 거예요. 이거 연습하셔야 된다고. 이거 괜찮지? 5분 쉬고 다음 시간 갈 건데 다시 빈칸의 메인 테마는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얻어가야 될 교훈들을 여기 칠판 왼쪽에다 하나하나 쌓아가도록 할게요. 요것만 지우지 말아주세요. 5분 뒤에 계속 가도록 할게요. 15분까지 들어오세요. 쉬세요.